미국 알래스카의 한 동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온돌?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미국에 아직 도입이 안 되었겠나? 자네 돈에 눈이 멀었군. 지금 이곳에 난방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 회사랑 짜고 이런 엉터리 제안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발표하고 있는 사람을 맹비난하고 있는 이 회의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에서 20년째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창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졌다는군요. 지난 30년간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극한의 추위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페어뱅크스 주민들에게 겨울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차고에서 시동이 걸리기를 기도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들은 엔진 블록이 얼어붙지 않도록 밤새 전기 히터를 꽂아둡니다. 도로는 얼음장 같아서 매년 이맘때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죠. 건축가인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난로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벽난로 근처는 너무 뜨겁고 구석진 곳은 여전히 춥죠. 게다가 연통 청소를 자주 해야 하고 장작을 구하고 보관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벽난로 하나로는 알래스카의 겨울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가정이 가스보일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저희 집만 해도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에 $1,000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바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실내 온도를 높여도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속 깊은 곳의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더군요. 전기장판도 써보고 온수매트도 깔아봤지만 늘어나는 전기세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통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15살 된 딸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지역의 추운 날씨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차가운 바닥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된 놀이도 못합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바닥에 앉아 놀지 못하고 항상 소파나 의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안에 살아도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합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주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두꺼운 방한화를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옆에 사는 노부부가 보일러 고장으로 저체온증에 걸려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를 갈까요?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같이 따뜻한 곳으로요. 아내가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20년간 일궈온 건축회사가 있고 에밀리의 학교와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회사의 설계 의뢰도 크게 줄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따뜻한 도시로 떠나면서 새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도 줄어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휘청입니다. 최신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리는 미래 건축과 지속 가능한 주거 전시회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때마침 파리도 쌀쌀한 늦가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여 극한 기후에서의 건축 솔루션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난방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우려 손을 뻗은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잠시 그 따뜻했던 바닥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우리 지역의 추위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우리 딸 에밀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우리 딸, 그리고 매일 아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의 모습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서운 추위와 씨름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건축 설계 의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가족들과 이곳을 떠나야 하나 고민했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북미 건축자재 박람회 초청장이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이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의 건축자재 전시회로 특히 이번에는 극한기후 대응형 건축 자재가 주요 테마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박람회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자재들을 전시하는 데다 우리 같은 극한 지역에 적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 파리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바닥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박람회 참가비와 출장비를 쓰는 게 부담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건축자재 업체들이 저마다의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전시장을 둘러보며 난방 관련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K-히팅 솔루션이라는 간판 아래 낯익은 도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봤던 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한국인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혹시 온돌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온돌의 기본 원리부터 현대적 적용 방식, 시공 과정, 에너지 효율성까지 제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미국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업체 담당자는 자신들이 미네소타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교회의 고급 주택단지, 세인트폴의 유기농 카페거리, 그리고 덜루스의 실버타운까지. 특히 덜루스 실버타운은 미국 노인복지협회에서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네소타는 기후가 워낙 혹독하다 보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실제로 이번 달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3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태블릿으로 프로젝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다운타운의 유명한 커피 체인점은 온돌 시스템 도입 후 겨울철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인트폴의 한 주택단지는 작년 겨울 폭설 때도 난방 문제 없이 지냈다는 후기를 들려주었죠. 페어뱅크스보다는 덜 춥지만 그래도 미네소타도 꽤 추운 곳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미니애폴리스 현장들을 둘러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직접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박람회 출장비도 부담이었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자니 회사 사정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걱정됐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보니 역시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들어온 의뢰가 2건뿐이에요. 게다가 직원들 월급도 걱정인데. 아내와 통화할 때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애들 학교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출장 다니실 건가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술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업체와 함께 첫 번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교외의 메이플우드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였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30가구 규모의 단지로 모든 집이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덕분에 기존 난방과 온돌 난방의 효율성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었죠. 단지 입구에서 만난 관리소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미국에서 누가 그런 걸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큰 지지자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 2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을 때 큰 힘을 발휘했어요. 다른 지역은 난방시설이 고장나서 난리였는데 우리 단지는 끄떡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였습니다. 똑같은 구조의 집들을 비교했을 때 온돌 난방을 설치한 집은 기존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집보다 평균 32%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세인트폴 다운타운의 그랜드 에비뉴에 있는 유기농 카페였습니다. 이 거리에는 비슷한 크기의 카페가 5군데 있었는데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이곳만 겨울철 매출이 특별히 높았습니다. 손님들이 이제는 일부러 저희 카페를 찾아오세요.
바닥이 따뜻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도 많아졌고, 특히 노인 고객분들은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주인의 말처럼 이곳의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손님들이 옷을 가볍게 입은 채로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덜루스의 실버타운은 가장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새롭게 지어진 대규모 노인복지시설로 처음부터 온돌 시스템을 기본 설계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설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이 난방 시스템입니다. 시설장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소자의 85%가 관절염을 갖고 계신데 온돌 난방으로 바꾼 뒤 통증 호소가 확연히 줄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따뜻한 바닥에서의 운동이 재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은 치매 환자 병동도 있는데 이분들이 바닥에서 주무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죠. 실제로 시설 내부를 둘러보니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복도에 놓인 벤치에는 거의 앉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마치 제가 TV에서 봤던 한국의 노인정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노인복지협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노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덕분에 요즘은 전국에서 견학을 오시네요. 한국 업체 담당자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성공 사례를 본 미네소타 주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온돌 난방을 권장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낯선 기술이라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페어뱅크스는 미네소타보다도 훨씬 더 춥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도 더 클 것입니다. 특히 실버타운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도 저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한국 업체는 페어뱅크스 진출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야말로 온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앤더슨님, 저희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페어뱅크스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을 빌려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업체에서는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한 기술진 3명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페어뱅크스까지 와주었죠. 30여 년간 이웃으로 지내온 분들이니 그들도 분명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곳의 겨울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추위와 싸우면서 천문학적인 난방비를 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먼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벽난로는 한쪽만 덥고 구석은 춥다는 점, 가스보일러는 전기세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바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존 난방과 온돌의 가장 큰 차이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는 대류열을 이용하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장 쪽은 덥고 바닥은 차가운 겁니다. 스크린에는 열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온도차가 선명했습니다. 반면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합니다. 마치 태양열처럼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열이 실내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거죠.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온돌이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 마을의 의사인 캐롤린이 했습니다. 온돌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온돌은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기존 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우다 보니 건조해지기 쉽죠. 또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때 톰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하나요? 그건 좀. 수석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거의 온돌 공사였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온돌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건식 온돌 패널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바닥 위에 특수 제작된 열전도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죠. 그는 샘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널 두께는 고작 2cm입니다. 내부에는 특수 설계된 미세 온수관이 들어있어서 열효율도 뛰어나죠. 목조 주택에 특화된 경량 자재를 사용해서 구조적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시공 기간도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한국기술진은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마을 건축위원회 회장인 스티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지금까지 미국에서 안 했을까요? 게다가 바닥만 덮게 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이클, 자네 혹시 돈 욕심에 이러는 건가?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결국 설명회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에게도 미안했고요. 저녁에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죠. 반면 온돌은 수천 년간 개선되어 온 시스템입니다. 그는 일본의 사례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코다츠라는 난방기구가 있는데 이는 탁자 아래 히터를 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다츠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방 전체가 아닌 탁자 아래만 따뜻하니 열효율도 떨어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야 해서 척추 건강에도 좋지 않죠. 게다가 전기 히터를 사용하니 화재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도쿄의 새 아파트들이 다투어 온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연력학적 원리부터 실제 시공 사례까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진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이 돈 맛을 들였나봐. 한국 사람들이랑 짜고 우리 등쳐 먹으려는 거 아니야. 가족들에게까지 쏟아지는 눈초리에 저는 심히 난감함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지나고 마트를 갈 때마다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네요. 시간을 내어 설명회도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집만이라도 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명 온도를 직접 경험하면 다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앤더슨 씨,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디서나 있었어요. 한 집에서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도 그랬고 미네소타에서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온돌 적용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은 우리 집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목조 주택의 구조, 기존 배관의 위치, 전기시설까지 모든 것을 체크하더니 5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식 공법이라 방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니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상세했습니다. 습식 공법과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 시간도 필요 없고 먼지도 거의 안 납니다.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각 공간은 하루면 기본 설치가 끝나요. 다만 가구는 치워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집 뒤편에는 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겨울철 장작을 쌓아두던 곳이었죠. 이제 이 장작들이 필요 없어질 거란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위층 방으로 옮겼죠. 아침 일찍부터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존 바닥재 상태를 점검하고 습도를 체크하고 자재들을 정리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깔끔하네요. 아내 사라의 감탄이 나올 만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사장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재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술자들의 움직임도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단열재와 패널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방습지를 깔고 그 위에 특수 단열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식 온돌 패널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죠. 패널 두께가 고작 2cm라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뱀처럼 생긴 게 들어가요. 에밀리가 가리킨 것은 패널 속으로 들어가는 미세 온수관이었습니다. 기술자의 설명으로는 이 특수 설계된 관이 열 전달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하더군요. 셋째 날에는 배관 연결과 컨트롤러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방을 연결하는 배관 작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보일러와의 연결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각 방별로 다른 온도 설정도 물론 됩니다. 기술자의 말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아이들답게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나 봅니다. 넷째 날 바닥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원목 마루와 비슷한 색상의 마감재를 선택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의 모습은 기존과 다를 바가 없었죠. 다만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 느껴지는 감촉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사라가 조심스레 거실 바닥을 걸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난방을 켜지도 않았는데 왠지 바닥이 더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날은 시운전과 테스트였습니다. 드디어 온돌 난방이 가동되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복사열의 힘입니다. 기술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벽난로나 온풍기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열기가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음이 없다는 점이었죠. 기존의 난방은 팬 소리, 보일러 소리, 온수 흐르는 소리가 늘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수상한 눈초리를 보내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마주친 제이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마이클, 당신이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매일 아침 딸 에밀리가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숙제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늘 허리가 아프다던 아내가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펴놓고 운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불던 날이었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우리 마을 건축위원회 회장인 스티브였습니다.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 이웃들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용기를 내어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지난번 우리 집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몰래 왔다가 들킨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나? 사실 며칠째 고민하고 있었네. 자네 집이 밤에도 불빛이 따뜻해 보여서 말이야. 토요일 저녁 스티브와 그의 아내 메리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메리가 신발을 벗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바닥이 따뜻하네요. 마이클, 이게 바로 네, 온돌입니다. 거실로 들어오세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실에 들어선 스티브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가에 있던 벽난로는 이제 장식품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죠. 메리가 조심스레 양탄자를 만져보더니 또다시 놀란 눈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양탄자 위까지 따뜻하다니. 저는 그들에게 집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티브의 관심을 끈 것은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장다운 전문가적 눈초리로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그가 물었습니다. 바닥이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기존 바닥 위에 설치한 거야? 네, 2cm도 안 되는 패널로 이렇게 됐어요. 믿기지 않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티브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공 과정, 유지 비용, 내구성까지.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저는 이제 전문가처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정말 30%나 좋다고? 그럼 난방비는 얼마나 절약되는 거지? 저는 지난달 청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숫자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메리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만성 관절염을 아는 저희는 걱정스레 쳐다보았죠. 이상하네요. 보통은 이맘때쯤 되면 허리가 뻐근해서 힘들 텐데 오늘은 괜찮아요. 이 바닥 때문일까요? 다음 날 스티브는 마을 이장인 톰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옆집의 제임스 부부가 들렸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우리 집은 마치 전시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윌슨 노부부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며 가장 심하게 비난하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시더니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따뜻할 수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사도 가야 하고 공사하는 동안 어디 있어야 할지. 그때 에밀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이사 안 갔어요. 방마다 돌아가면서 공사하니까 여기서 그대로 지냈다고요. 제 방도 하루 만에 끝났어요. 윌슨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5가구가 온돌 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스티브의 집이 첫 번째였고 윌슨 노부부의 집이 그 다음이었죠. 한국 업체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회의장에서는 마을 전체 온돌 시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이끌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을이 알래스카 최초의 온돌 타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이 이제는 이 기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윌슨 할아버지가 일어나 발언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오해했었습니다. 그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던 겁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분주해졌습니다. 집집마다 공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바빴고 서로의 집을 방문해 경험을 나누느라 시끌벅적했죠. 한국 업체는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파리에서 온도를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내린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윌슨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이제야 알겠네. 자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려 했는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싶었던 거였구먼. 그리고 몇 주 후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난방혁명. 한국의 전통 알래스카의 혹한을 녹이다. 페어뱅크스의 기적 온돌밸리 이야기. 페어뱅크스 데일리 뉴스미러부터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까지 알래스카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극지방 주거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본 델타 정션과 놈 그리고 베텔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변화는 주거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페어뱅크스 다운타운의 오로라 카페가 처음으로 상업 공간 온돌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카페라는 소문이 나자 손님이 3배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시립도서관, 실내 수영장, 심지어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캠퍼스의 기숙사까지 온돌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제가 출근할 때마다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시청 건축과의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말로는 알래스카 주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요. 저희 회사도 크게 바빠졌습니다. 온돌 시공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6개월 뒤까지 예약이 찼습니다. 직원도 3명을 새로 뽑았죠. 특히 반가웠던 건 알래스카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인턴십을 지원해온 것입니다. 한국 업체도 알래스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이미 페어뱅크스에 집을 얻어 이사까지 왔더군요. 우리는 그를 위해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의 제안으로 마을 회관에서 열린 파티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앵커리지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온돌을 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파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윌슨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마이클, 자네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이제 우리 마을이 알래스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국 업체의 대표이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앤더슨 씨,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시애틀에서 북미 친환경 건축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희 부스의 페어뱅크스 사례를 함께 소개하면 어떨까요?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라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오로라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여전히 불어오지만 이제 우리에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 창문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불빛은 이제 마을 전체로 그리고 알래스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문득 파리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따뜻한 바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마치 온돌의 따뜻함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뭐해요?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사라의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이 따뜻함이 알래스카 전역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